25문제가 되면 그냥 보통적으로 5문제는 찍자. 쉬운 거 맞추면 되지. 이러면 합격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또 어려운데 할 거 없습니다.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찍을 때, 찍신입니다. 찍신. 찍을 때 보통 이런 문제를 나오면 이 수험생들을 좀 어렵게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보통 맨 마지막에 배치해요. 맨 마지막. 그리고 제일 길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냥 찍을 때는 그냥 맨 마지막 5번이다. 긴 게 답이다. 이렇게 찍으면 또 도움됩니다. 어차피 찍으려면 찍는 방법입니다. 5번 찍자. 긴 거 찍자. 모르는 경우요. 아는 건 풀어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 포인트 잡으면 뭐 이용시설의 반대가 뭐예요? 생활시설이죠. 생활하는 거예요. 이용은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이용원, 이용인가? 이발소. 그렇죠. 이발소. 필요해서 가는 거.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이건 생활시설, 숙박이죠. 반대가. 간접의 반대는 직접이겠죠. 민간은 공공이니까. 정답 체크하면요. 주민센터는 뭐예요? 공공이죠. 주민센터는 직접이죠. 또 청소년 쉼터는 생활하는 거죠. 또 노인 보호 전문기관은 직접 서비스죠. 정답은 5번이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건 뭐예요? 이용하는 거죠. 이용시설. 사회복지 공동모금. 사회복지 공동모금은 이거 딱 봐도 간접 서비스가 아니에요.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다. 한국사회복지협회 이거는 민간기관이죠. 그래서 정답 5번이다. 여러분이 외울 때는 이거 다 외울 거 없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시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모금 나오면 간접 서비스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갑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도 상식이에요. 인문학으로 풀면 됩니다. 정답 체크하고요. 기역, 니은, 디귿이다. 기역, 니은, 디귿은 맞고요. 리을이 틀리네요. 타 전문가와 협의업을 위해서 고유한 정체성의 발전은 불필요함. 이게 왜 불필요해? 필요하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필요. 인문학이 딱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옳은 것. 전문적인 이론 체계를 갖고 있다. 그렇구나. 개인의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관심을 둔다. 그렇구나. 미시 및 거시적 개입 방법을 모두 이해한다. 그렇구나. 다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안 좋은 말이 답이겠죠. 쉽습니다. 인문학이죠. 이런 거 맞히면 돼요. 이런 거 맞히면 충분히 25개에서 20개 맞출 수 있습니다. 4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의 가치 갈등의 윤리. 가치 갈등과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체크하고. 보통 공부 방법을 이렇게 해요. 답을 체크해야 되는데 답을 안 하고 이거 분석하고 이거 분석하고 이거 분석하고 이거 분석하고 이거 분석했다가 또 문제 갔다가 또 하고 시간 낭비예요. 답 체크하고 얼마나 편해요. 기관의 목표가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내담자의 이익에 위배될 때 가치 이게 목표가 위배되는데 가치예요. 이건 의무상충이죠. 서로 의무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기관의 의무 또 클라이언트의 의무가 서로 충돌됐다. 그래서 가치 상충이 아니라 의무 상충이다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심할 때 읽어보겠죠. 윤리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그렇구나. 가치 갈등에 대응하는 첫 단계는 가치 갈등의 존재를 인식하는 게 첫 단계니까요. 윤리적 결정을 위해서 로렌버그와 돌고래, 그건 돌고프건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결정문을 그렇구나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갑니다. 사회복지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르는 것은 기역, 니읒이 옳고 디귿, 리을이 틀리구나. 윤리강령은 뭐예요? 윤리지침서예요. 윤리지침서다. 윤리적 갈등이 생겼을 때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법적 제재의 근거, 법적 제재하고는 근거가 아니죠. 법적 제재. 이건 그냥 지침서이기 때문에 법적 제재 근거는 아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 자격이므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국가가 지침한다. 국가가 아니라요.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죠. 그래서 국가가 아니라 협회다. 기억, 니은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원조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구나. 로렌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원칙 증거들은 생명보호를 그렇구나. 생명보호가 최우선, 죽으면 끝이니까요. 6번 갑니다. 사회복지사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뭐 상식이 인문학이죠. 옳지 않은 건 체크하고
조직이나 집단의 갈등 해결. 갈등 해결은 뭐예요? 중재하는 거예요. 중재. 그래서 갈등 해결은 중재자다. 중재자. 중개가 아니라. 중개는 뭐 중개하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나요? 공인중개사가 떠오르네요. 공인중개사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죠. 연결. 그러니까 중개는 뭐예요? 자원 연계다. 자원 연계. 자원 연결. 자원 연결을 뭐라고 그래요? 네트워크.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자원하면 또 여러분 이런 게 자원이 뭐요? 우리 사회복지에서 자원이라는 말 되게 많이 나거든요. 물어봐요. 자원이 뭐야? 알죠? 뭔데? 그 있잖아요. 자원. 이렇게 하면 공부가 내 것이 안 돼요. 자원하면 뭐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뭐 사람과 또 재물과 또 지식, 기술 이런 모든 가치들을 자원이라고 한다. 이런 자원들을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원하면 헷갈리는데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것을 중개자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읽으면 뭐 클라이언트 권익을 대변해 주는 거 옹호자, 뭐 변화가 기획하는 거 기획자, 평가하는 거 연구자,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갑니다.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적인 설명을 옳은 것. 다문화주의는 문화상대주의다. 그렇죠. 문화상대주의. 문화상대주의가 뭐예요? 문화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문화 인정. 아프리카 문화, 동남아 문화, 중국 문화 이런 문화를 인정해 주는 거다. 그래서 문화상대주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요. 헷갈릴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명시된 다문화적 역량정책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 뭔가 그럴듯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때 이런 것들이요. 아, 다문화주의는 문화상대주의다. 이거 답인 것 같아. 그리고 읽어봐요. 쭉 읽어보다가 어라? 얘도 아리까리한데 이것도 많은 말인데 당연히 준수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얘가 꼬셔요. 날 좀 바라봐. 그리고 지우고 또 얘를 고쳐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시험 볼 때. 그래서 시험 보는 팁. 절대로 고치지 말자. 고치지 마. 첫 느낌이 답이다. 첫 느낌이 답이다. 첫 느낌이 답이에요. 나머지는 자꾸 꼬셔요. 날 좀 바라봐. 그럴 때 대가 약한 사람은 자꾸 고쳐서 틀리는 겁니다. 이것도 아리까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협회 윤리강령에 명시된 다문화적 그러니까 한국 여기자 한국 윤리강령에 다문화의 의무는 이런 윤리강령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은 굉장히 맞을 듯하지만 한국사회복지 윤리강령에 다문화에 대한 내용은 없구나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8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출제자가 내면 나중에 또 써먹거든요. 왜 써먹어요? 잘 걸려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걸려 들어가는 게 장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갑니다. 아주 어려워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미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20문제 중에서 5문제 정도는 아리까리하거나 그러면 간단해요. 교수님이 그래서 어려운 거는 5번 찍으라겠어. 그리고 5번이 제일 기네. 그래. 이게 답일 것 같아. 맞았네.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복잡하게 꼬는 거는요. 그냥 5번 찍으세요. 왜냐하면 출제자는 그렇게 배치를 해요. 더 아리까리하라고. 읽다가 지치라고 보면 되고요. 이 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접근입니다. 접근이 등장하기 전이에요. 전엔. 다음에 이 설명이 전에 이래요. 그 전에. 사회복지 실천의 공통된 원리에 기반하고 벌만의 문제 해결 모델. 문제 해결 나오면 뭐예요? 통합적 접근이죠. 통합적 접근이다. 통합적 접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통합적 접근이다. 통합적 접근은 몇 년도예요?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 이전 걸 고르라 이거예요. 이전 걸 순서대로. 그래서 답 잡으면 보통 이것도 개별적으로 나올 때 있습니다. 플렉스너의 사회복지직 전문성을 비판했다. 이거는 1915년도입니다. 1915년. 리치몬의 사회진단 출간 이건 1917년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3대 방법론을 분화했다. 이거는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그 사이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사회복지 실천의 3대 방법론, 그래서 뭐 개별 사회, 또 집단 사회, 또 지역 사회 뭐 이렇게 또 나누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렉시너의 사회복지직 전문성을 비판했다. 1915년. 이거는 연도는 다 외울 거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1915년도다라고 하고요. 인보관 운동은 언제예요? 보통 1888년. 이것도 잘 나오죠. 인보관 운동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플렉션의 사회복지적 전문성 비판 1915년, 리치몬드 1917년, 사회복지 실천 3대 방법론 1920에서 50년도 사이. 그러니까 얘는 1960년대니까 그 아래 거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사회복지사업법 제정, 한국사회복지법 사업 이건 1970년대입니다. 기능주의 193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포인트죠. 기능주의 등장 1930년대, 한국사회복지사업법 제정 1970년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메모해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계 이론, 사회복지 체계 이론 나오면 체계 이론 많이 있죠. 체계 이론과 서로 상충된 짝을 이루는 게 생태 체계 이론이에요. 생태 체계 이론이다. 생태 체계 이론은 뭐예요? 살아있네. 자연과 환경. 그래서 이 자연과 환경 속에서 적응론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생태학적 체계로는 적응론을 강조하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보면 문제 현상에 대한 분석들과 구체적인 계획 방법에 대한 제시하면서 적응적 변화. 적응적 변화는 뭐예요? 체계 이론이 아니라 생태 체계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구체적 계획 방법을 제시했다는데 보통 체계 이론에서는 구체적 계획 방법보다는 이제 적절한 계획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옳은 거니까 사고 웨이트를 개인 중심에서 전체 체계를 확대. 그렇구나. 경계, 환류, 엔트로피 등 기능적 체계, 체계죠. 그렇구나.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에서 체계를 둘러싼 변수들이 그렇구나. 동기 결성 타종 이런 건 그렇구나라고 그냥 가볍게 터치하면 됩니다. 얘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얘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을 잘 봐야 됩니다. 10번 가죠. 병리 관점과 비교한 강점. 병리 관점은 뭐예요? 병리 문제가 있는 거고요. 강점 관점은 뭐예요? 의샤예요. 의샤가 의외로 많아요. 의샤와 관계된 게 강점, 관점, 또 집단 응집력, 제가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죠. 또 인파워먼트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옳은 거 좋은 말이겠죠. 그래서 실천의 초점을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로 현재 미래 의시하자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 갑니다. 컴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에 관한 설명. 6체계 또 엄청 많이 나오죠. 표적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변화 매개 체계, 전문가 체계, 의뢰 응답 체계, 또 하나 뭐 있어요? 행동 체계죠. 행동체계, 6체계가 있다. 6체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상호작용을 한다. 상호작용하는 체계. 상호작용하는 건 뭐예요? 행동하는 거죠. 상호작용 자체가 움직임이니까. 움직임은 뭐예요? 행동이죠. 그래서 상호작용 나오면 행동체계다라고 하고요. 변화 매개체계는 보통 사회복지사가 다니는 직장의 직장. 그래서 변화 매개체계는 직장. 사회복지사와 직장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매개체제, 사회사업가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시설 지역 등을 말한다. 보통 이제 그냥 직장이라고 소속된 직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12번 갑니다. 인파워먼트. 저에게 필요한 건 지금 인파워먼트예요. 여러분이 저를 좀 역량 좀 강화시켜 주십시오. 으쌰 이렇게 좀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서로 찌찌뽕. 여러분과 저는 서로 인파워먼트 찌찌뽕. 그래서 우리 사진목 카페가 좀 집단 응집력으로 좀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지금 카페 들어가야 들어갈 맛이 나지 않습니까?
훌륭해요. 아주. 여러분 으쌰으쌰 하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면 꼭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파먼트 설명 옳은 것 모두 그러시오. 기억 니은 디귿이네요. 아닌 건 리을이죠. 그래서 모델의 이념적 근원은 레이놀즈의 활증에서 찾을 수 있다. 임파먼트는 뭐예요? 역량 강화, 으쌰으쌰. 이 모델의 이념적 근원은 뭐냐면요. 보통 이제 임파워먼트의 운동은 근원이 인보관 운동이에요. 인보관 초기에 목사님들이 빈민층 이제 빈곤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잘 삽시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시작한 게 인보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으쌰으쌰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놀드의 활동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인보관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으쌰으쌰 목사님이 빈민촌에 가서 빈민가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으쌰으쌰 합시다. 임파워먼트 13번 갑니다. 다음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원조관계의 기본 요소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책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감 나왔네요.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의무, 책임감, 헌신과 의무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갑니다. 전문적 원조 관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나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관계를 맺는다. 그렇죠. 전문적 원조 관계에서는 뭐 죽을 때까지 서로 이렇게 보통 이거 상담의 기본 원리예요. 상담이나 뭐 집단 상담이나 개인 상담이나 상담 어떤 원조 관계 도와주는 것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자.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5번 갑니다. 전문적 관계의 기본 원칙, 이것도 상담 심리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문제 해결자가 사회복지사가 아닌 클라이언트임을 강조한다. 그럼 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자기 결정권이죠.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16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진행하는 면접 유형은 학대 의심 사례를 의뢰받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어르신을 만나 학대 내용과 정도를 파악했어. 이걸 뭐라고요? 정보를 수집한 거죠. 학대의 내용과 정보를 파악한 건 뭐예요? 정보를 수집한 거다. 탑 정보 수집 면접이다. 17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정하는 면접 기술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담 심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보여주는 언행들, 의미와 관계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 감정, 생각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이건 뭐예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해석해 준다. 그래서 해석, 지치뽕, 설명. 상담사가 전문적인 만약에 클라이언트 내담자가 뭐 언행들 어떤 언행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서 전문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 해석, 설명. 18번 갑니다.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는 거. 문제가 욕구를 확인하는 건 첫 끝발이죠. 그래서 문제와 욕구를 확인해서 언제 확인한다? 첫 끝발에 확인한다. 첫 끝발 접수다. 끝. 19번 갑니다. 의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뢰하는 거죠. 의뢰. 기역, 리은이네요. 기역, 리은. 아닌 게 디귿이네. 반드시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뢰하는 것은. 동의를 안 하면 예의가 아니죠. 전화번호 하나 지금 적는 것도 동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클라이언트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지한다. 그렇구나. 의뢰하는 기관과 서비스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 그렇구나. 의뢰된 기관들에게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는지 확인한다. 그렇구나. 그래서 확인까지 하는 것을 의뢰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20번 갑니다. 사정 단계 조사죠.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남편의 일 중독 문제를 자신의 남편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로 바꾸어 진술하는 거예요. 욕구. 그래서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 어떤
문제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형성이다. 만드는 과정이다. 21번 갑니다. 가계도라고 하면 가계도의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가족과 환경 나왔네요. 환경은 뭐예요? 살아있네. 동태, 명태도 아니고 생태다. 생태도. 그래서 환경 나오면 생태도다 나왔고요. 가계도 가족의 구조적 관계적 측면을 그렇구나. 여러 세대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그렇구나. 가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그렇구나. 세대 간 반복되는 관계 형성을 그렇구나라고 보는 걸 가계도다라고 하고요. 위계 질서를 알아볼 수 있죠. 22번 갑니다. 종결 단계의 마지막이죠. 옳지 않은 것은 종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감정을 다루지 않는다. 부정적 감정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부정적 감정은 다루어 해소하는 직업이 필요하다.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루지 않는다. 다뤄야 된다. 23번 갑니다. 사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통적인 사회복지 방법. 전통적인 사회복지 방법론에서는 문제가 계속 나왔죠. 상담심리예요. 상담심리. 또 다른 말로 심리상담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행세 배우지 않습니까? 프로이드, 아들러부터 시작해 유응부터 시작해서 다 상담 심리의 기본적인 뿌리가 사회복지 전통적 방법이다. 전혀 다른 실천 방법이다. 웃기지 마라. 함께한다. 그래서 직접과 간접이 같이 결합된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 갑니다. 사례관리의 사정, 조사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시면 기역, 니은이네요. 기역, 니은 아닌 것. 계획된 서비스의 전달 과정을 추적한다. 추적하는 건 뭐예요? 추적하는 걸 점검이라고 하죠. 그래서 추적, 점검, 제치법. 그래서 사정이 아니라 추적은 점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갑니다. 점검 아주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추적은 점검이다. 25번 갑니다. 사례관리의 점검 또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은 서비스의 최종 효과성을 검토한 최종 효과성이에요. 이건 점검이 아니라 뭐예요? 이건 평가지, 평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왔다. 최종 나오면 평가다. 그래서 최종 효과성은 점검이 아니라 평가다라고 해서 여기서 평가 이게 나오죠. 효과성에 대한 평가, 평가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검 나오면 여기서도 뭐예요? 포인트 추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번 더 여기서 큰 틀 잡으면요. 접수, 처음에 시작하는 거 사정, 조사하고 계획하고 개입한 다음에 점검하고 평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틀만 잡으면 최종 효과성 요거는 평가제 아우 쉬워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니까 뭐 어려운 거는 뭐 두세 개 있지만 어려운 거 두세 개 버리더라도 세 개만 버려도 22개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합격은 여러분 것입니다. 자 이제 기술론 들어가겠습니다. 26번이죠. 정신역동 모델의 개념과 개입 기술 나오는데요. 정신역동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이라고도 하고 정신분석 상담이라고도 하고 뭐 또 아들러의 개인지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정신분석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석, 훈습, 전이, 자유현상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정답 체크하면 기억 디귿이네요. 기억 디귿이 옳은 거고 얘가 삑살이 틀린 거죠. 왜 틀린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훈습은 모순이나 불일치를 직시하도록 원조하는 단회성 기법이다 이겁니다. 훈습 여러분들 뭐 기억나실 겁니다. 훈습은 뭐냐면요. 오랫동안 잘못된 것을 고쳐준다. 무의식의 바탕을 갖고 있는 잘못된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을 고쳐주는 걸 훈습이라고 해요. 더 쉽게 말하면요. 오리훈제. 여러분 오리집 가서 빨리 먹으려면 오리구이요. 그냥 바로 구워서 먹는 거죠. 근데 오리훈제는 오랫동안 구워야 돼요. 그래서 미리 주문을 해야 돼요. 예약 주문을 몇 시간 전에 훈제 먹겠습니다. 왜? 오랫동안 익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훈자가 들어가면 오리훈제 오랫동안이다. 오랫동안 훈제 구워서 익혀서 먹는 것이다. 훈습은 뭐예요? 오랫동안 고쳐주는 거. 이걸 훈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회성은 아니다. 간단하죠. 자유현상은 마음대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바탕을 갖고 있는 불안과 갈등의 요소가 무엇인지 마음대로 말해봐라. 자유현상이죠. 그래서 주제와 관련 없는 것. 주제와 관련 없는 것도 마음대로 말해봐라. 그러니까 자유죠. 그래서 관련 없는 내용은 억제. 여기 억제시킨다. 억제시키면 안 되죠. 자유롭게 얘기해봐라. 그래서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도 억제시키면 안 된다. 디귿. 그래서 그렇죠.
니은과 리을이 삑살이고요. 해석은 통찰력 형성했다. 그렇죠. 해석해 주는 거니까요. 전이는 반복적으로 태양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죠. 전이는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옮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상담자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옮기는 것을 전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감정에 끌려가는 걸 역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복적이며 퇴행하는 특징을 그래서 없어지기도 한다. 전이가 없어져야 치료가 되는 거니까요. 26번 해결됐습니다. 27번 갑니다. 음주 문제와 가정 불화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해 의뢰된 클라이언트에게 심리사회 모델이에요. 심리사회 모델. 개입 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문제를 이해 못하면 헷갈리거든요. 심리사회 모델이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적절치 않은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찾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인지 오류, 인지가 뭐라겠죠? 인지 나오면 내가리. 인지 오류하면 뭐예요? 대가리 오류예요. 대가리 오류. 대가리가 오류됐다. 그러면 뭐예요? 대가리를 고쳐야죠. 그래서 대가리뿐만 아니라 행동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인지행동 이론이다. 인지행동 이론. 신념체계와 관계된 건 뭐예요? 앨리스의 인지정서행동이다. 인지 대가리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인지 오류, 신념체계 나오면 인지와 관계 있다. 심리사회 모델이 아니라 인지행동 모델이다. 뭐 인지적 또는 인지정서 행동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심심할 때 보는 거죠. 심리사회 모델은 음주와 관련된 감정은 심리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충고한다. 그렇겠지. 심리를 충고해야죠. 직장 상사와 갈등을 현재 그렇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소설책 보듯이 읽어보면 됩니다. 하나하나 외우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아주 개투레이 미쳐버립니다. 28번 갑니다. 가족 사정 도구네요. 사정 어세스먼트, 조사의 조사. 그러니까 가족 조사 도구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정답 체크하면 기역, 니은, 니을이네요. 틀린 건 디귿이죠. 소시오그램 하면 뭐가 떠오르죠? 집단 상담이죠. 집단 상담에서 집단원끼리 얘하고 누가 친한가, 얘하고는 안 친한다. 이런 것들을 도표화시킨 그림을 소시오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시오그램은 집단 상담에서의 집단 구성원들의 친밀도를 알아보는 거다. 그래서 가족 사정 도구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옳은 것이니까요. 생태도는 진행 과정과 종결 과정에서 활용한다. 그렇구나. 생활력 표를 활용해서 생활력표라고도 하고 생활력 도표를 활용해서 현재 기능 수행을 미치는 발달 단계상 생활 경험을 이해한다. 그렇구나. 뭐 생활력 도표니까 뭐 생활 경험을 이해하겠죠. 가족 조각은 가족 역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구성원의 인식을 파악하는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가족 조각. 예를 들면 뭐 부부, 가족,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냐, 등을 돌리고 있냐 이런 걸 통해서 가족의 역동 정도를 알아보는 거. 이걸 가족 조각이라고 하죠. 29번 갑니다. 집단 사회 복지 실천에서 집단 구성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옳지 않은 거 체크하면요. 집단 구성원의 동질성이 강할수록 방어와 저항이 더 많이 발생한다.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진모는 뭐예요? 목표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위해서 모인 동질 집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으쌰 집단 응집력을 발휘하자. 얄롬이 주장했죠. 집단 응집력, 얄롬 하면 뭐가 떠올라요? 얄롬, 시벨롬. 시벨롬이 뭐요? 또 놀라는 분이 있지만 시벨롬이 뭐예요? 프랑스어로 잘생긴 남자를 시벨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프랑스 가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프랑스인이 저보고 자꾸 시벨롬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시벨롬 잘생겼다. 얄롬 시벨롬이 주장한 집단 응집력 으쌰. 우리 사회복지사와 관계된 용어는 뭐예요? 그렇죠. 역동성,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 뭐 같은 맥락이죠. 동지적이 강하면 으쌰라고 해서 방어와 저항이 많이 발생한다. 많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심심할 때 또 읽어보는 거죠. 이게 심심할 때 읽어보는 게 이론 강의예요. 일반적으로 사회적 목표 모델보다 치료 모델의 집단 규모가 더 적다. 아하, 그렇구나.
당연하겠죠. 사회적 목표 모델보다 치료 모델의 집단, 치료 모델 이게 더 크겠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아동 집단은 성인 집단에 비해서 모임 시간이 더 짧은 빈도를 더 찾죠. 왜? 아동이니까. 물리적 공간을 결정할 때 좌석 배치까지 그렇겠죠. 개방형 집단이 폐쇄형 집단에 비해서 위기 상황에 대한 처한 사람 더 융통 그렇겠죠. 개방이니까.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래요. 자꾸 기본소에 집착을 하는데 기본소는 스키다시예요.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동질성은 사회복지사 1급 합격이에요. 이 문항이 주인공이에요. 이 문항. 이 문항을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 갑니다. 집단의 종결 단계죠. 마무리 단계죠. 과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집단 성원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 막판에 이런 거 파악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파악이죠. 그래서 중간 단계다. 얼마나 쉬워요? 공통점과 차이점은 막판에 하면 안 된다. 당연하겠죠. 중간에 한다.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걸 또 거꾸로 마이클 잭슨, 캐트레이 공부 방법식. 종결 단계는 집단 의존성 감소, 집단 의존성 감소, 의례화 필요성 감소 이런 거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캐트레이 공부 방법이에요. 우리 시험이 주관식 시험이 아니거든요. 집단의 종결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요소 5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 외우겠지만 객관식 시험인데 이런 걸 뭐하러 외워요? 공통점과 차이점은 막판에 하면 안 된다. 중간에 한다. 아유 재밌어라. 공부 열나 재밌네. 31번 가볼까? 너무 재밌잖아요. 31번 집단사회복지 실천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보는 거죠. 집단 과정의 명료화 기술은 명료화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렇죠. 돕는 기술이다.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줄여주는 거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도 열매가 있으면 타닥타닥 붙어 있으면 열매를 못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잘라주고 이 가지는 또 잘라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서로 잘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명료화 기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명료화 그렇구나라고 주인공 한 줄 빡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나머지들은 이제 서비스죠. 옳지 않은 거니까 사실을 안 봐도 돼요. 사회복지사의 의사소통을 집단 성원 간의 의사소통보다 중요해요. 집단 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죠. 이건 뭐 인문학 문제 아니에요. 저 같은 이런 거 안 봐요. 오히려 볼수록 또 헷갈려요. 32번 갑니다.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임아웃. 타임아웃은 뭐예요? 예를 들면 뭐 형하고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다가 형이 동생을 괴롭혀요. 너 왜 괴롭혀? 너 밥 먹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타임아웃이죠. 맛있는 거 떡볶이 먹다. 너 떡볶이 먹지 마! 왜 말 안 들어? 이게 타임아웃이에요. 떡볶이 정지! 이건 뭐예요? 먹지 말라고 뺀 거죠. 뺀 걸 뭐라고 그래요? 부적이다. 그래서 정적 강화가 아니라 부적 강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심할 때는 행동 영성은 강화 원리를 따른다. 그렇구나. 모델링은 관찰학습 과정에 그렇구나. 읽어보죠. 체계적 탈감법. 탈감법이라고도 하고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하면 똑같은 표현입니다. 고전적 조건에 고전적 조건에 이르는구나. 불안 감소 기법이다. 대표적인 거. 여기서 포인트.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감자 서비스죠. 감자 줄거리 올라오는 것처럼 서비스. 왜?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 체계적 탈감법은 어느 이론에 기초했다? 고전적 조건, 파블로브의 고전적 조건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대표적인 불안 감소 기법이다. 불안 나오면 체계적 둔감법이다. 이 불안을 감소하는 3가지 것은 뭐예요? 첫째, 근육 이완을 시키고 두 번째, 불안 이게 목록을 작성해서 세 번째, 둔감화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고 불안 감소 기법, 체계적 둔감법, 탈감법 이것도 나오고 고전적 조건화로 이랬다. 이것도 나오고 그래서 각자 이렇게 감자 서비스 보너스 설명을 드렸습니다. 33번 갑니다. 33번 문제네요.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못 들어오셔. 모델이 많이 나와. 모델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모델 그냥 재밌게 아름다운 모델 보십시오. 기억, 니은, 티귿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옳은 것이. 틀린 건 뭐예요? 리일이네요.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권위적 역할이 강조하다. 클라이언트 중심은 뭐예요? 클라이언트 내담자죠. 내담자.
내담자 중심에서는 권위적 역할이 중요하다. 권위적 역할, 이 갑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위적 역할이 강조되지 않는다. 클라이언트 중심이면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해야지. 여기다 권위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권위적 갑질하면 안 된다. 쉽게 나왔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임파워먼트, 으쌰으쌰, 역동 강화, 역량 강화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일반적 수혜자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렇지. 일반적 수혜자로 인식하지 않겠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수혜자로 인식하지 않고 뭐예요? 함께 소비자로 인식한다. 수혜자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소비자다. 소비자 몰라도 돼요. 그냥 수혜자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렇구나. 왜 으쌰으쌰 해야 되니까? 일방적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일방적이 포인트겠네요. 일방적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펄만의 문제 해결 요소에 영향을 받았고, 그렇구나. 위기 개인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과거를 탐색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번 갑니다. 다음 대화에서 사회복지사 P가 클라이언트 A에게 사용한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자, 클라이언트죠. 저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자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좌절감이 당신을 하여금 새로운 일을 방해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죠. 이야기 기법. 그래서 뭐예요? 표현을 유도하는 거죠. 표출 행동. 이걸 문제에 외연하다. 그래서 외현, 바깥으로 표현한다. 표현, 표출한다. 그래서 표현, 표출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 문제에 외연하다. 그래서 표출 대화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번 갑니다. 가족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니은이네요. 기억, 니은 옳은 거고요. 먼저 틀린 거 해결하는 거죠. 가족 의사소통, 내용 가능의 관계, 내용 기능입니다. 내용 기능이 관계 기능보다 더 중요하다. 의사소통 기능 뭐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사티어. 사티어의 의사소통. 뭐 비난형이냐, 회의형이냐, 초이성형이냐 이런 의사소통 관계를 중요시한 거죠. 사티어의 가족 의사소통은. 그래서 관계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내용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 기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가족 규칙, 암묵적인 규칙은 역기능적이므로 제거해야 한다. 가족의 암묵적, 뭐 표현을 안 해도 가족의 어떤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요. 뭐 이런 것들은 좋은 기능이죠. 암묵적, 뭐 말을 안 해드려도. 그래서 제거되어야 한다? 아니다 라고 보고요. 1차 수준 사이버네틱스 전문가가 가족 내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제어 과정을 객관적으로 발견한다. 1차 수준 객관적. 환류, 피드백이죠. 가족 규범이 유지되도록 변화되는 과정이다.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번 갑니다. 해결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해결 중심 모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법들 보면 뭐 기적 질문, 대처 질문, 척도화 질문 이런 것들이 또 올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체크하면요.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가정하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가정하는 거. 이건 대처 질문이 아니라 뭐예요? 기적 질문이라. 기적적으로 해결될 거야. 사회복지사 1급. 너무 걱정돼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합격시켜주세요. 그랬더니 합격이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걸 가정하는 거. 이거를 기적 질문이라고 한다. 대처 질문은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어떻게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했나. 어떻게 해서 잘 대처해서 성공했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걸 대처 질문이라고 하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옳은 거니까 옳은 거는 또 심심할 때 읽어보시오. 이런 것들이 기본서 내용이죠. 클라이언트 지향적 모델이다. 그렇구나. 임시 대응적 기법이라고 비판이 있다. 그렇구나. 메시지 작성과 전달 과제를 활용한다. 그렇구나.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협력적 관계를 준다.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번 갑니다. 다시 한번 잔소리하는데요. 이 포인트를 중요시 안 하고 엄한 거 자꾸 공부하면 이렇게 뇌가 미쳐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터치하면 되겠습니다. 스킵 하시죠. 37번 가죠. 집단사회복지 실조에서 하위 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위 집단이네요. 니은, 리을이 옳은 거네요. 니은, 리을. 여기서 보면 포인트는 집단이에요. 집단. 그래서 틀린 게 기억 되게 쉬네요. 집단 초기 단계에서는 나타나는 집단 응집력. 집단 응집력은 뭐예요? 으쌰으쌰. 처음부터 으쌰으쌰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간을 보겠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으쌰으쌰하지 않는다. 집단 응집력은 중간 단계에서 으쌰으쌰한다. 적게는 한 명, 한 명은 아니죠. 집단인데 한 명은 그래서 이건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많게는 5가지. 이거 걸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은 아니다. 전형적인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공부보다는 문제를 푸는 스킬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정서적 유대감을 갖게 된 집단 구성원의 형, 그렇구나. 소시오메트리를 통해서 측정 가능하다. 그렇죠. 소시오메트리, 여러분 기억나죠? 그래서 뭐, 관계도죠. 그래서 얼마큼 뭐, 친하고 이런 것들을 맞는 걸 소시오메트리라고 하죠. 38번 갑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치료적 이중구속. 이중구속은 뭐예요? 이중구속은 양다리 걸치, 양다리. 그냥 양다리 걸친다. 이중구속.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반가워, 반가워 이랬는데 야 인마 반가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중구속이라고 한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빙산 기법을 이용한다. 빙산 기법은 사실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빙산이 있습니다. 얼음산이 있죠. 여기는 호수 바다가 있고 이 바다에 비치는 모습, 이 빙산에 비치는 거, 그리고 밑에 있는 심연에 안 보이는 거, 이 무의식 세계, 무의식.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보이는 거, 전의식. 보이는 건 의식. 이걸 바탕으로 만든 게 이제 빙산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빙산 기법은 잠재된 자아를 끌어올려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경험적 가족 치료 기법이다. 전략적 가족 치료가 아니라 경험적 가족 치료 기법이다. 빙산 기법, 경험적 가족 치료 기법. 자, 무의식 속에 잠재된 자아를 끄집어 올려서 뭐 치료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증상을 이용한다. 전략적으로. 지시적 기법을 이용한다. 전략적으로. 역설적 기법을 이용한다. 전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번 갑니다. 집단 회기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 다 옳으네요. 그럼 이제 다 옳으니까 읽어보면 되겠죠. 회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관찰과 생각을 전달하라. 그렇구나. 회기 중 제기한 이슈를 다 마무리하지 않고 회기를 마쳐도 된다. 그렇구나. 회기에서 다룬 내용을 집단 밖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계획을 묻는다. 그렇구나. 다음 회기에 다루기 위해서 주제나 문제를 그렇구나. 라고 해서 다 가볍게 터치하면 되겠습니다. 40번 갑니다. 가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족은 권력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애정 공동 권력 구조 갖고 있죠. 그래서 뭐 권력 구조는 위계 질서. 그래서 뭐 아버지, 엄마, 아들, 딸 가족의 서열이 있죠. 그래서 위계 질서가 있다라고 보시면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통 이런 이 구조, 권력 구조를 주장한 게 누구예요? 미누친이 정한 뭐 구조 상담 이론이죠. 41번 갑니다. 집단을 활용한 사회복지 실천의 치료적 요인. 이 치료적 요인을 만든 게 제가 설명했던 아까 기억날 겁니다. 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얄롬, 11롬 이런 사람이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치료적 효과 요인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집단 상담에서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치료적 요인들 나오는데 고유성은 아니다. 그래서 고유성은 없다. 간단하게 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얄롬이 제시한 집단 치료적 요인, 보편성, 일반화, 이타주의, 감정의 정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외울 거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단일 사례 설계 평가 유형은 이런 뭐 사례 평가 유형 나오면 또 울렁증 있는 분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해결하면요. 정답 체크하세요. 이 지문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재원이와 수지 두 명이네요. 다중 복수다. 변화 추이, 표적 행동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는 거 기초선 설계. 그래서 다중 기초선 설계 또는 복수 기초선 설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면 타당도로 만드시면 됩니다. 참고로요.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A, B, A는 B라고 하면요. B는 개입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A는 개입을 안 했다. 기초선 기간에 개입을 안 한 상태 A, B 설계라고 하고요. 기초선 기간을 정해놓고 개입을 했고 그 다음에 개입을 안 하고 다시 개입하는 거 A, B, A, B. 이거는 기초선 기간이 아예 없어요. 그냥 본론적으로 개입을 하고 개입을 안 한 다음에 다시 개입하고 똑같이 B, A, B.
이건 뭐 변화치 나왔고요. 다중복수 요소 설계는 A, B, C, D 설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초선 위에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을 각기 연속적으로 개입하는 거 A, B, C, D 다중복수 요소 설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번입니다. 구조적 가정치료 모델.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과 쌍을 이루는 건 뭐예요? 경험적 가족치료. 경험적 가족치료.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은 뭐예요? 뭐 전에 설명드렸지만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사티어의 의사소통과 관계된 경험적 가족치료. 구조적 가족치료. 미누친의 가족 서열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절치 않은 것. 비난형 아버지. 비난형은 뭐예요? 의사소통이죠. 회의형이냐 비난형이냐 뭐 초이성형이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사티어에 해당되는 거죠.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 해당된다. 답 나왔고요. 나머지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번 갑니다. 가족에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돼요. 아,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과 쌍을 이루는 건 무엇이다?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이다.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 사티어,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 미누친,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 구조, 가족 구조, 서열도, 위계질서,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 의사소통, 어떻게 의사소통하냐 이런 개념들이 딱 나오면 아주 쉬운 문제죠. 44번 갑니다. 가족 실천 기술과 예시 연결로 옳은 것은 옳은 것, 기억, 니은, 리을이네요. 그래서 틀린 거는 경계 만들기죠. 경계 만들기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미누친의 가족 구조예요. 가족 서열도. 그래서 가족 위계질서, 서열이 딱딱 구분된다. 이런 것들을 경계 만들기예요. 경계가 모호하다. 서열이 모호하다. 이럴 때 만드는 걸 경계 만들기라고 하고요. 부모와 딸의 갈등 상황에서 딸에게 부모의 과도한 통제를 관심과 염려의 의미로 인식한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관심, 태클 이런 것들은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 수정하기다. 그래서 서로 나는 널 사랑해. 근데 나는 이 사랑이 귀찮아. 집착이야.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이건 사랑과 집착이죠. 보통 이런 게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 집착. 밥 먹어. 다 널 위해서요. 나는 알아서 먹을게요. 사랑과 집착 이럴 때 상호작용을 서로 잘 수정해야 한다. 상호작용 수정하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5번 갑니다. 인지행동 모델, 인지, 대가리와 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가리의 행동은 뭐예요? 인식이죠. 뭘로 인식해요? 대가리로 인식하죠. 누가? 내가. 그래서 주관적 경험과 인식, 인지행동 모델이다. 간단하죠. 46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세대 간 반복되는 문제 해결의 가장 적절한 기법은 이혼 후 대인기피와 우울증 수준을 보이는 클라이언트의 가계도를 통해서 원가족을 살펴보니 이혼과 우울증이 되풀이되고 있다. 클라이언트는 어머니의 밀착관계, 밀착적이면서 갈등적이다. 딸과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다. 분화가 안 돼 있죠. 밀착되어서 뭐요? 떨어뜨리죠. 그래서 건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건강한 가족 거리두기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밀착을 떼어내야죠. 분리해야죠. 분화 촉진이다. 간단하죠. 국어 문제입니다. 47번 갑니다. 철수는 무단 결석과 친구를 괴롭히는 문제로 담임 선생님에 의해 학교 사회복지사에게 의뢰되었다. 철수와의 상담을 과제 중심 모델 할 때 그 개입 방법이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과제 중심 모델과 쌍을 이루는 걸 이게 아닌 걸 잡아내면 되겠죠. 과제 중심 모델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과업 중심이죠. 과제, 과업, 목표 중심이죠. 철수의 성격 유형과 심리성 이거는 목표 과업이 아니라 심리죠. 그래서 심리 역동이다라고 하면 차차가 과제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심리 정신 역동 모델이다. 그래서 정신 역동 모델에 해결된다. 성격 유형, 심리 역동 나오면 정신 역동 모델이다. 정신 역동 모델이다. 과제 중심 모델이 아니다.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심심할 때 읽어보는 거죠. 지역사회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한다. 과제니까. 담임 선생님께 제시한 문제를 확인한다. 과제니까. 철수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선정한다. 과제니까. 제시된 문제가 철수의 욕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조정한다. 과제니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수 나오니까 갑자기 또 이런 개그가 떠오르네요. 철수. 이건 제가 이문세 씨의 콘서트장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저도 써먹는 겁니다. 이문세 씨가 얘기한 겁니다.
시골 마을에 철수가 있었습니다. 철수 나이는 10살이에요. 10살짜리가 집에 있는 소를 몰고 와요. 아침 새벽에. 그러니까 때마침 공회당에 있던 이장이 철수야, 소를 끌고 이 시간에 어디가? 그랬더니 철수가 이러겠답니다. 소 짝짓기 하러 갑니다. 이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합니다. 철수야, 그런 것은 아버지가 하는 거야. 그랬더니 철수가 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버지도 못해요. 소가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응용하면 공부도 제가 안내하지만 결국은 누가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48번 가보겠습니다. 집단 사정은 조사하는 거예요. 집단 조사할 때 개별 성원이 있고 전체 집단이 있고 집단 외부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단에 해당하는 것, 전체 집단을 조사하는 거죠. 리을이네요. 집단을 인가하고 있는 지원의 기관에 인가하고 있는 기관은 환경이죠. 환경이니까 뭐예요? 외부 환경이죠. 디귿은 집단 구성원의 변화. 집단 구성원은 개별이죠. 구성원 개별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개별 성원이죠. 구성원은 개별 성원이다. 국어시험 문제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머지는 리을, 하위 집단 형성이다. 전체, 집단 내 상호작용 전체다라고 전체 일로 가죠. 보시면 됩니다. 49번 갑니다. 위기 개입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기에 대한 반응보다 위기 사건 자체 해결보다는 위기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하죠. 위기를 어떻게 개인적인로 주관적인 현실에 맞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위기 발생 이전 상태를 복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상태를 복귀하려면 개인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현실을 참고해야겠죠. 그래서 사건 자체보다 위기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하다. 아하, 그렇구나 라고 포인트 잡고요. 이건 개별적으로 문제가 나올 때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개입은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게 목표다라고 또 한 꼭지 팍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번 갑니다. 다음을 문제중심 기록. 문제중심 기록의 SOAP라고 하죠. 그래서 SO, Subject Information. 이건 뭐예요? Object Information. 이건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죠. A, Assessment, 조사 분석이죠. P, Plan, 계획입니다. 이런 순서에 따라서 배치하는 거. 니은, 디귿, 기억. 니은,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요. 이거는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정보에 대한 내용이죠. 질문에만 겨우 답하고 눈물을 보이며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함. 이건 사회복지사가 객관적으로 정보를 파악한 거죠. 리을, 자기 효능감이 저하된 상태로 지지체계가 빈약하다. 이건 뭐예요?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했어요? 조사 분석한 거죠. 디귿, 우울증 검사와 요구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 연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사회복지사가 뭐예요? 계획을 짜주는 거죠. 그래서 니은, 기억, 리을, 디귿이다. 그래서 주관적 진술 정보, 서브젝트 인포메이션. 또 객관적 정보, 오브젝트 인포메이션. 또 분석 사정, 어세스먼트 A. 계획과 개입, 플랜 P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참고로요, 문제중심 기록의 네 요소,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문제중심 기록의 네 요소, 데이터베이스, 문제 목록, 초기 계획, 진행 노트다라고 얘도 참고로 포인트 잡으십시오. 왜? 문제 내기 좋거든요. 문제가 3개면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형이니까 아주 오지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문제중심 SOAP 기법에서 문제중심 기록의 4가지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데이터베이스, 2번 문제 목록, 3번 초기 계획, 4번 진행 노트, 5번 떡볶이 싸기. 그럼 답이 뭐예요? 떡볶이 싸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3번째 과목 지역사회 복지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51번 갑니다. 힐러리가 제시한 지역사회 기본 요소 옳게 묶은 것은 단순합니다. 힐러리 나오면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 지리적 영역의 공유. 그래서 상호작용, 유대감, 영역의 공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52번 갑니다. 이런 문제가 아주
골 때리는 문제죠. 요새 TV 시청 골 때리는 그녀들 엄청 재밌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재미가 없어요. 골 때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국 지역사회. 근데 영국 이런 지역 역사 꼭 나오거든 한 문제씩이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에 주시면 영국 지역사회 복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 연대순. 연대 외우는 거 정말 싫어요.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찍고 싶어요. 사실 뭐 찍어도 되지만 원체 중요한 문제니까요. 체크 포인트 하면 기영님. 토인비올. 토인비올은 뭐예요? 1884년. 84년. 요런 건 연도 좀 외워야 돼요. 중요한 년 1884년. 정신보건법. 이건 1950년. 요거는요. 우리 보고서 있죠? 보고서 아주 시험에 안 나올 때가 그래서 시아바스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키워드가 뭐예요? 보고서의 종류 4가지가 시아바스 순서입니다. 그래서 시봄, 또 하버트, 마클레이, 또 그린피스, 시아바스 이 순서만 외우시면 되겠죠. 시아바스 하니까 뭐예요? 얘가 1이고 시하 얘가 2. 바클레이 안 나왔으니까 바스, 그린피스 이니까 1, 2, 3이겠죠. 순서 정했고요. 그럼 나오겠죠? 얘가 1 봤다, 얘가 2 봤다, 또 시봄. 그 다음에 하버트, 그리피스라고. 여기서 바클레이가 나오면 뭐 시아바스 순서만 넣으면 되겠죠. 시아바스만 외워도 순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제 여러분 맞출 수 있습니다. 시아바스. 그래서 참고로 시봄은 1968년, 하버트 1971년, 그리피스 1988번. 그래서 이렇게 뭐 쭉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연대 한번 보시고요. 시아바스가 포인트입니다. 웨일과 갬벨이 제시한 프로그램 개발과 웨일과 갬벨 안 봐도 됩니다. 제가 다 써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모델에서 사회복지 연결이 옳게. 그러면 옳게 계획을 한 거고요. 지역사회 연계는 서로 연계하는 거니까요. 계획을 해야겠죠. 관리자도 있고 프로포졸 뭐예요? 사업계획서예요. 사업계획서. 프로포폴이 아니라 프로포폴은 맞으면 큰일 나요. 사업계획서를 제안하는 거, 제안자. 그래서 3가지 다 단순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4번 갑니다. 지역사회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옳은 것. 아닌 건 뭐예요? 니은이네요. 하위 집단의 집합적인 독립성. 지역사회예요. 지역사회는 다양성이죠.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하위 집단이 다양성을 인정해 주죠. 그래서 동질성 강조, 웃기지 마라. 다양성 강조다. 그래서 포인트 잡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나오네요. 다양성 존중. 다양성이 나오니까 동질성은 아니겠죠. 다양성 존중과 사회 가치 공유, 구성원들의 자율성 유지, 다양성, 자율성, 법적 틀 내에서 법적 틀이 합법성, 자율성, 다양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 체크하고요. 지역사회의 특성과 문제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 일반은 획일적인 거거든요. 일반화가 아니라 뭐요? 다양성이다. 뭐 54번 문제하고도 뭐 찌찌뽕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 아니라 다양성이다. 그래서 포인트 잡고요. 아주 쉽죠? 이번에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옳은 거니까 지역 주민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그렇구나. 이런 것들은 가볍게 터치하세요. 스키다시 먹도록. 횟집 가서 스키다시에 너무 집중하면 회 못 먹어요. 그냥 스키다시. 그렇구나. 가볍게 터치하고 일반화가 아니라 다양성이다. 이게 회예요. 포인트 잡고요. 56번 넘어갑니다. 아유 공부 재밌어라. 다음 예시의 가로에 들어갈 우리가 무슨 시험이에요? 사회복지사 1급이니까 사회복지와 관계 있겠죠. 그래서 사회 찌찌뽕 답 나왔네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로스만의 모델은 순차적으로 정해볼 수 있다. 즉 무슨 모델? 사회행동 모델 나오고요. 그래서 고도의 복잡한 지역사회 나왔잖아. 지역사회, 사회에 대해서 알아본다. 사회행동. 모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계획했죠. 사업계획, 사회계획이고 또 사회행동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배분과 권력 이양을 성취한다. 사회 행동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문제 나오면 이 박스에 있는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사회 찌찌뽕 끝. 왜 이런 문제는 변형할 수 없잖아요. 57번 갑니다. 2000년도에 이후 또 이런 거 나오면 또 미치고 팔짝돼요. 사실 이런 거 나오면 찍는 게 제일 완빵해요. 한국 지역사회의 복지 발달의 영역. 왜?
25문제 중에서 5문제만 찍으면 돼요. 5문제는 찍자 이러면 마음 편해요. 이 5문제 맞히려고 또 골머리 썩지 말고요. 쉬운 거 맞히면 되잖아요. 주요 사건 모두 니은 닐이다. 시군구의 희망복지 지원단 설치.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설치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선출은 이게 1995년도. 지역 그 다음에 영구 임대아파트 이거는 1987년도 이렇게 연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987년도, 1995년도니까 뭐예요? 2000년도 이후가 아니죠. 그 전이죠. 그래서 보이고 나머지는 2000년대 이후구나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이론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 이론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사회 구성론이에요. 그냥 찍으면 아 사회 구성론 나오면 답이구나. 이게 제일 공부 편합니다. A사회복지사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자국의 사회 나오네요. 사회. 그 다음에 정치적 구조. 구조가 뭐예요? 구성을 이해하니까 구조를 이해하는 게 구성이죠. 그래서 사회 나오고 구조 나오면 사회 구성론이다. 지문에 있는 단어나 지문에 있는 내용이 일맥상통하면 거의 답입니다. 사회 구조, 사회 구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번 갑니다. 이렇게 못 풀고 이런 거 잔뜩 외우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 아, 이 문제가 나왔다. 사회 나왔네. 구조 나왔네. 사회 구성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59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이 주도성을 갖고 강한, 주도성 강하면 독재죠. 그래서 뭐예요? 주도성 강화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과 서로 협력, 찌집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도성 하면 독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본 이론 썼죠. 지역주민, 지역활동, 사회활동과 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렇구나. 이 사람이 주체가 될 수 있지 기관이 주체가 되면 안 되겠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목적 지향성을 그렇구나. 뭐 다 뭐 뻔한 얘기. 번데기죠. 번데기. 번데기 문제죠. 60번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하나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론. 실천론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이건 인문학 상식이에요.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조직화. 조직화를 다른 말로 하면 조직화 격려예요. 이건 조력자에 해당하는 조력자. 그러니까 조력자의 역할이에요.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 조직화시켜서 격려한다. A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내 저소득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어떤 문제의식을 조직했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격려했죠. 그래서 조직화 격려, 조직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 또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도와줄 수 있도록 이게 묶어주는 거 조직화 격려라고 보시면 되고 조력자의 역할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욕구 사정 방법은 나왔네요. 포인트 잡죠. 여러 번에 걸쳐서 설문 과정 반복. 이 설문 과정 어떻게 해요? 우편이죠, 우편. 우편이나 이메일이죠. 우편이나 이메일로 설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우편 나오면 뭐예요? 델타의 기법. 그래서 우편 나오면 델타의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2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실 연계는 뭐예요? 네트워크,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복지의 주민의 의식화, 이건 뭐 국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의식화를 어떻게 연계해요? 이거는 의식화는 아니다. 주민의 의식화 나오면 뭐예요? 의식화와 관계된 것은 여러분 강의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목사님이 빈민가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열심히 삽시다. 할 수 있습니다. 으쌰 할 수 있어요. 믿음 천국 불신지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임파워먼트죠. 그래서 의식화는 임파워먼트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계 기술이 아니라 63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전 과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총괄평가는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관찰하고 수정하는 과정. 관찰 수정하는 것. 이 관찰 수정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형성한다가 하죠. 국어 문제예요. 형성한다. 관찰 수정하는데 유용하다. 관찰 수정하는 과정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그럼 뭐예요? 총괄평가가 아니라 형성평가죠. 총괄평가는 막판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은 형성평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스키다시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렇구나. 문제 발견은 다양한 정보 수집과 자료 수집 과정을 이해해서 그렇구나 라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64번 넘어가야지. 다음이 설명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이건 뭐 단순하죠. A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다시인의 서명지를 전달. 서명 반응을 뭐라고 그래요? 청원하죠. 그래서 국민청원이다. 65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조력자의 역할이 옳은 것은 조력자의 역할 4가지.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4가지 조력자의 역할. 첫째가 뭐예요? 불만을 집약한다. 두 번째는 공동의 목표를 강조한다. 세 번째 조직과 격려. 배웠죠? 조직화. 여러분 문제의식을 묶어갖고 격려, 으쌰으쌰 할 수 있다. 조직화 격려. 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인관계 잘할 수 있도록 목적의식을 강화한다. 그래서 대인관계 강화, 대인관계 강화, 협력 이런 것들이 조력자의 역할.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만든다. 조직과 격려, 불만의 집약, 공동의 목표다. 그래서 정답 아닌 건 뭐예요? 기역, 릴이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나온 이건 뭐예요? 분석가의 역할이다. 릴은 옹호자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6번 갑니다. 아른스타인의 분류, 주민 참여 방법 8단계가 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조작 단계예요. 조작 단계. 맨 막판 단계가 통제예요. 통제. 그래서 이게 첫 끝발과 마지막 끝발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첫 끝발 조작, 마지막 끝발 통제다. 그러니까 조작이 제일 참여 단계가 낮은 거고요. 통제가 제일 높은 겁니다. 참여 수준이. 그러면 여기 나왔죠. 단순히 참여, 가장 단순하다. 첫 끝발이죠. 조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해설 보면서요. 주민 통제가 가장 높고 권한 위임, 협동관계, 회유, 상담, 정보 제공, 치료, 조작이 첫 끝발이다. 라고 8단계 안면 타당도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67번 갑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주어가 역할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실무분과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모니터링한다. 실무분과에서 그렇죠. 실무적인 일이니까 실무분과에서 모니터링한다 라고 하고요. 통합 사례관리 지원은 읍면동이죠.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의해 보고하는 것은 뭐예요? 시군구 구청장이 하는 거죠. 또 사회복지법의 이사회 추천. 이사회 추천은 뭐예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죠. 읍명동 지역 여기서 실무 협의체 업무 지원. 이건 뭐예요? 실무분과죠. 그래서 실무분과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8번 갑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수립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순서.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 조사가 첫 끝발이구나. 디귿이죠. 또 마지막 끝발은 뭐예요? 의회 보고하는 거죠. 막판에 보고한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끝발은 뭐예요? 비읍, 추천, 비전 및 목표를 그래서 조사한 다음에 목표를 수립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첫 끝발 조사하고 두 번째 목표를 수립하고 그러면 디귿, 비읍, 막판에 뭐예요? 얘하고 또 쌍벽을 이루네. 디귿, 비읍, 리을까지 가야겠네. 리을.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첫 끝발 조사, 두 번째 끝발 목표 수립, 세 번째 끝발 계획 수립 이 세 가지만 외우면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69번 갑니다.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기초지방단체 간, 이건 말장난이에요.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이 아니라 내죠.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의 사회보장 균형 발전 노력입니다. 그래서 간은 아니다. 간을 빼먹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업무에 포함된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70번 갑니다.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역할로 볼 수 없는 것은 지역사회 보장지표의 생성. 지역사회 보장지표 생성은 뭐예요? 시군구다. 읍면동이 아니라 지표는 시군구다라고 단순 포인트 팍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공부가 단순해 제일 좋습니다. 71번. 자원 이걸 일일이 분석하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노트 정리해서 읍면동 지역세 보장 협의체, 복지 대상자 발굴, 지역세 이런 거 다 적어서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미칩니다. 지표는 읍면동이 아니라 시군구다. 이게 주인공입니다. 71번 하죠. 자원동원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신청사업은 프로그램 사업과 긴급지원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면 기능보강사업이에요. 기능보강, 프로그램 사업과 기능보강 사업이다 라고 보시고요. 긴급지원사업은 없다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옳은 것이니까 또 스키다시 기업의 사회공헌 상태를 통한 기여 형태는 현금, 물품, 인력 등으로 다양하다. 그렇구나. 기부식품의 제공사업은 이용자에게 기초푸드뱅크 마켓을 통해서 기부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주 가볍고 쉽게 터치할 수 있습니다. 72번 갑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기업, 우리 사회적 기업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사회적 기업, 생협도 있고 뭐 물건 사는데 여러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생협 물건 팔잖아요. 그래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웃기지 마라. 영리 추구한다라고 보시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3번 갑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시험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옳은 것 나오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법정단체이다. 그렇죠. 법정단체이다. 제7번 나옵니다. 읍면동 중심의 그래서 읍명동 나오면 이건 뭐 읍명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겠죠. 10명 이상의 40명 이하의 규모 위원회 나오면 이건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죠. 시군구 단위로 의무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임의적이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대한 법률 가능한 이 관한 법률에 뭐예요? 사회복지사법이죠. 사회복지사업법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례 아주 쉽습니다. 연결하는 겁니다. A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근 독거 노인 내 복합적이고 인근 독거 노인을 뭐 점검 계획을 수립한 거. 인근 독거 노인에 대해서 사례 연구한 거죠. 사례 관리. 이후 독거 노인의 생활을 지원해서 주민봉사단을 조직했대요. 주민조직화. 지가 딱 써있잖아요. 주민을 조직했다. 주민조직화. 얼마나 쉬워요. 국어 문제입니다. 공부하는 방법 알면 쉬워요. 75번 갑니다. 최근 공공사업 전달체 읍면동 중심 개편에 대한 현상이 읍면동이 아닌 게 뭐냐 이거예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사통망이라고 하죠. 보통 약자로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 행복이음이라고 해요. 행복이음.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행복이음은 아직 연도가 딱 나와야 돼. 연도 엄청 잘 나와. 2010땡. 그래서 2010땡 사통망.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2010땡. 행복이음. 이건 뭐예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통 수혜자들의 자격 요건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다. 전국 단위다. 그래서 읍명동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사통망 2010땡 행복이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 지역사회복지론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